원숭이띠 여러분,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돈복이 터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번 을사년 6월 원숭이띠에게는 새순처럼 솟아오르는 재물운과 기회가 쏟아질 텐데요. 열심히 살아도 통장은 늘 제자리라 한숨만 나오고, 최근 물가는 오르고 지출은 늘어만 가는데 수입은 그대로라면 더욱 답답하셨을 원숭이띠분들 많으실 텐데요. 초여름 바람과 함께 막혔던 금전의 관문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집중해 보세요. 이 영상 한편으로 금전 건강 행운 숫자까지 단숨에 잡을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특히 이번 달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색사, 기적 같은 숫자 방향 활용법, 그리고 준비해야 할 재물운 아이템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지금 영상에 은은하게 들리는 777의 주파수가 재물운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귀를 잠깐 빌려 두기만 해도 재물 기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보면 놓치기 쉬운 숨은 팁이 숨어 있으니 영상을 최소 2번 돌려보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꼭 메모해 두세요.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번 달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의 에너지가 모이면 실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바로 눌러두시면 다음 달 운세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도 확인하시고 재물의 흐름을 한층 더 확장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한 부적 아이템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보세요. 준비되셨다면 이제 원숭이띠 6월 운세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흐르는 기운은 마치 오래된 나무에서 새순이 터져 나오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지난달까지 머물렀던 답답함이 서서히 풀리면서 싱그러운 바람이 당신의 어깨를 슬며시 밀어주는 형국입니다. 하늘 기운이 열리기 시작하는 초여름이라 단번에 폭발하기보다는 서서히 높이를 올려가는 곡선을 그리게 되겠지요. 특히 을사년 6월은 원숭이띠가 가진 재치와 호기심이 빛을 받아 반사되는 시기라서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움켜쥔다면 금전과 명예 둘 다 얻을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만 기회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앞에 놓인 씨앗을 알아보고 정성껏 물을 주는 이만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겠지요. 그러니 이번 달에는 호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가장 큰 관문이 될 것입니다. 먼저 금전운과 재물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긴축의 바람이 서서히 잦아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잔고의 숨통이 트이는 운세가 열리고 있는데요. 소소한 수입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며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일거리가 부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돈의 흐름이 빠른 대신 새어나가는 구멍도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들어온다고 기분이 들떠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지른다면 이득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요. 이제 막 불이 붙는 장작을 더 크게 키우려면 불필요한 연료를 끊고 산소 통로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번 달 재물운은 바로 그 산소 통로에 해당합니다. 들어오는 돈을 묶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돈이 일하도록 작은 투자처를 찾아보는 것 역시 좋겠습니다. 금융상품이라면 단기 채권이나 고정 수익형 상품이 무난하고, 사업 투자를 노린다면 이미 검증된 파트너와 소규모로 손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식이나 코인에 과감히 베팅하고 싶다면 손절선을 미리 설정해 두는 기본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욕심은 장작불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돌풍과 같으니 말입니다.
이번 달 흐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금이라는 오행이 강해진 가운데 수와 목이 그 힘을 보태는 구조입니다. 원숭이 띠는 본래 금 기운을 타고 태어나 머리가 빠르고 손재주가 뛰어난 특징을 가졌습니다. 금이 강해질 때 발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이 생기므로 작은 아이디어가 수익이 되는 속도가 평소보다 빨라집니다. 다만 과도한 금 기운은 예민함과 조급함도 함께 키우니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칫 빈 컵에 물을 가득 채우려다 넘쳐버릴 수 있지요. 그러니 이번 달에는 최적의 속도를 찾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시속 50에서 70km 정도의 적당한 가속도를 유지하면 엔진은 덜 과열되고 연료 효율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금전운은 흐름이 빠를수록 계획의 중요성이 두드러집니다. 일주일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면서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돈의 숨결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눈에 보일 것입니다. 프리랜서 한 분은 지난달까지 저축을 뒤로 미루다가 이번 달부터 지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불필요한 구독료를 줄이고 즉시 불어난 소득의 30%를 적립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습관 하나로 한 달 만에 100만 원을 모았다는 실제 사례가 귀감이 됩니다. 반면 계획 없이 들어온 돈을 바로 소비한 프리랜서 한 분은 통장 잔고가 늘지 않아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두 사례를 비교하면 차이는 결국 행동의 즉시성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개발 호재 소문을 들었다면 곧장 현장을 찾아가 도로와 기반 시설을 체크한 뒤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만 하다 보면 기회는 언제든 다른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운입니다. 기온이 확 오르는 초여름이라 땀 배출이 갑작스러워지는 시즌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는 특히 수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평소 실증을 느껴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피부가 먼저 건조해지면 관절 윤활이 덜 되어 무릎이나 허리가 시큰거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밤마다 부채질하느라 수면 리듬이 깨지면 혈압이 들쑥날쑥해져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낮 동안 햇살이 강할 때 오히려 모자를 써서 땀을 덜 흘리고 대신 이른 저녁에 산책을 하며 심박수를 천천히 올려보세요. 땀이 맺힐 정도까지만 움직이고 집에 돌아오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발끝부터 스트레칭을 해주는 루틴이 혈액순환을 안정시켜 줍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신경 쓰이는 분은 생강을 살짝 넣은 온음료를 마시면 위장을 따뜻하게 데우면서도 혈당 급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기본은 꾸준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주의할 장기는 위와 심장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찬 음식에 손이 가는데 위벽이 얇아진 상태에서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염증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김모 씨는 얼음 가득한 음료를 자주 마셨다가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반대로 일주일만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저녁 식사를 서서히 줄이자 더부룩함이 사라졌다는 경험담을 남겼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할머니도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신 뒤 가벼운 마당 걷기를 한 결과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체온에 맞는 음식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약이 됩니다. 이번 달에는 몸 안에 작은 난로를 지닌다는 느낌으로 속을 따뜻하게 지키는 일이 재물운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몸이 편안해야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져야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행운을 가져다 줄 대운의 징조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징조는 오전 10시. 전후에 우연히 들은 음악 가사가 마음에 남을 때입니다. 이때 가사에 길 또는 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새로운 선택지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징조는 향긋한 과일 향이 바람에 실려왔는데 그 냄새가 낯설 정도로 강렬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이는 재물의 씨앗이 자라나는 신호로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생각난 아이디어를 바로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마지막 징조는 집 안시계가 15분 정도 느리거나 빠르게 맞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틀어져 있다는 깨달음은 시간 관점이 재정비되면서 흐름이 전환된다는 의미라서 그날 잡힌 약속이나 업무에서 예상 밖의 성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보이면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외우며 행동으로 이어간다면 대운의 문턱을 가볍게 넘을 수 있겠습니다. 행운의 징조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길 또는 문자가 여러 번 눈에 띄는 날은 기회가 여러 갈래로 열린다는 신호입니다. 휴대폰 알림에 길 안내 앱 아이콘이 6번 이상 보였다면 그날 받은 연락 중 하나에 큰 힌트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첫 SNS 피드에서 파란 새가 날아오르는 영상을 보았다면 정보운이 상승하는 날로 사고 싶은 책이나 강의를 즉시 결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보는 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머뭇거리면 곧 다른 이의 것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숫자 4와 8은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다소 무거운 진흙 같은 기운을 줍니다. 일정이 겹치거나 선택지가 4나 8로 끝나는 날이라면 가능하면 날짜를 미루거나 다른 옵션을 검토해 보세요. 색깔로는 탁한 회색과 검붉은 자주색이 기력 소모를 부추길 수 있으니 의상이나 가방, 지갑색을 고를 때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중대한 계약서를 서명할 때 회색 계열 정장을 입으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옛 격언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피해야 할 숫자 4와 8은 왜 막힘을 주는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4는 정체를 뜻하는 성벽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8은 한자 팔자 안에 갈라짐이 많아 기운이 흩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숫자의 기운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선택에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색깔 이야기도 더 해보겠습니다. 탁한 회색은 먼지 쌓인 거울과 같아 반사가 약해져 활기를 떨어뜨립니다. 검붉은 자주색 역시 화기가 지나치게 무거워져 열을 빼앗아 가므로 한여름의 원숭이띠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반면 연두와 블루는 목과 수 기운을 불러와서 금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새싹이 비를 맞고 자라듯 생명력이 커진다는 뜻이 있지요. 반대로 행운의 숫자와 색깔도 소개하겠습니다. 숫자 5와 9 그리고 이 숫자를 합한 14에는 가벼우면서도 번뜩이는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방문 일정을 잡을 때 접수 번호가 5나 9로 끝나면 작은 우연이 큰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색깔은 밝은 연두색 그리고 청명한 코발트 블루가 좋습니다. 연두는 새로운 싹이 튀어오르는 기운을 불러오고 블루는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어 가슴부터 머리까지 순환을 돕습니다. 이 두 색을 의상이나 액세서리 하나씩만이라도 활용하면 분위기가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5, 9, 14에 관한 궁금증도 풀어볼까요? 5는 중앙을 뜻하는 숫자라 균형과 회복력이 뛰어나고 9는 완성이라는 상징이 있어 미완성의 작업에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두 숫자를 더한 14에는 새로운 출발과 성장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합격 발표 번호나 추첨 번호로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14번 공은 로또 추첨에서 평균치를 상회하는 빈도로 등장했고 5나 9로 끝나는 접수 번호를 받았을 때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경험담이 커뮤니티에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우연이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르기 어렵지요. 그렇다면 을사년 2025년 6월의 원숭이띠에게 특별히 행운을 가져다 줄 날짜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추천날은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지지로 화기가 강하게 흐르지만 동시에 수기가 적절히 보완되어 균형이 잘 잡히는 날이라서 중요한 서류 계약이나 투자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 추천날은 6월 22일 일요일입니다. 휴일이지만 토성의 영향을 받아 집중력이 높아지는 날이라 평소 미뤄두었던 공부나 자격증 준비를 시작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두 날짜 모두 오전보다 오후 3시 이후에 움직이면 기운이 더 안정되니 스케줄을 짜실 때 참고해 주세요. 이제 길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6월 6일 금요일은 천간을과 지지사가 만나 흐르는 화 기운이 조화로워 소유권 이동 계약에 탁월합니다. 오전에 서류를 작성하고 오후 3시에 도장을 찍으면 작은 투자라도 장기적으로 안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월 22일 일요일은 지장간 속에 무토가 깔려 있어 부동산 실물, 자산 공부를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특히 무신생과 경신생은 이날 집안 문을 동쪽으로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면 막혀있던 기운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재물운이 떨어지는 물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낡은 지갑입니다. 가죽이 갈라졌거나 지퍼가 원활하게 닫히지 않는 지갑은 돈의 기운이 새 나간다고 예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둘째, 사용하지 않는 열쇠 뭉치입니다. 어떤 문을 여는지도 모른 채 보관만 하는 열쇠는 막혀있는 기운을 상징하므로 현관이나 서랍 속에서 발견된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고장난 시계입니다. 멈춰버린 시간은 재물의 순환을 멈추게 함으로 애물단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요. 3가지 물건을 정리하면 집 안의 기운이 가벼워져 돈이 머무를 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재물운을 깎아내리는 물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낡은 지갑의 실밥은 재물이 새 나가는 틈새를 상징합니다. 가죽이 해져서 실밥이 삐죽 나온 모습을 보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자신감을 잃게 되고 소비 습관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열쇠는 미지의 장벽처럼 남아있어 생각보다 큰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혹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말이죠. 고장난 시계는 그 두려움을 영원히 고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내 시계는 멈춰 있으니 행동력이 떨어지고 결국 기회를 놓친다는 구조입니다. 당장 수리가 가능하다면 고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버리는 편이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로또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밥신생인 44년생은 이번 달 91번대 숫자를 포함한 조합이 좋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 생활을 바라보며 소소하게 베팅하면 의외의 행운이 따를 수 있으니 작은 금액으로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병신생인 56년생은 30번대 후반과 10번대 초반을 섞은 조합이 길합니다. 최근 손주 용돈 나가는 일이 잦아 지출이 늘었다면 이번 기회에 빈틈을 메워 보시길 바랍니다. 무신생인 68년생은 20번대 초반과 40번대 중반이 돋보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아 긴장 중이라면 긍정적 에너지를 복권에 담아보시죠. 경신생인 80년생은
10번대 후반에 9가 섞인 번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일과 육아로 번아웃이 몰려왔던 분이라면 잔잔한 행운이라도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로또는 어디까지나 재미이니 생활 자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즐겨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로또 운세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봅니다. 갑신생은 통찰력을 의미하는 신금이 강해지는 달이라 큰 금액보다는 소액 반복 구매가 효율이 높습니다. 복권 매장에 들어섰을 때 왼손이 따뜻하게 달아오르면 운이 이미 문턱까지 다가온 징조입니다. 병신생은 화, 기운이 겹쳐져 번뜩이는 직감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킥을 모아 태산이라는 믿음을 갖고 만약 지난주에 구입한 복권 번호가 2자리 이상 겹쳤다면 이번 주에는 새로운 번호를 과감하게 시도해 보십시오. 무신생에게는 토 기운이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관성을 자극합니다. 모범 답안을 벗어나 독창적 조합을 만들 때 행운이 열리는 구조라서 생일 날짜를 배제하고 무심코 떠오른 숫자를 섞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신생은 수 기운이 감도는 달이라 연못에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꿈을 꾸었다면 복권 구매를 적극 고려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매일 사면 기운이 흩어지니 주 한두 회로 횟수를 줄이는 편이 더 큰 집중력을 가져옵니다. 이번 달에는 꿈 해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무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꿈을 꾸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운이 밀려온다는 암시입니다. 원숭이띠가 목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니 금과 수의 조합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그림이죠. 만약 이런 꿈을 꾸었다면 기상 직후 물을 한 컵 마시고 그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종이에 적은 뒤 지갑 안에 넣어 두십시오. 하루 내내 그 종이가 금의 기운을 품어 재물운을 강화해 줍니다. 연령대별 건강 팁도 추가하겠습니다. 40대는 목과 어깨, 근육의 마찰이 잦아지는 시기이므로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추고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는 자세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50대는 근력 저하가 가속화되니 스쿼트를 10개씩 2세트만 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는 관절 윤활액이 줄어들어 무릎 소리가 자주 나올 수 있는데 계단을 오를 땐 손잡이를 꼭 잡고 발 뒤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신경 쓰면 무리가 줄어듭니다. 70대와 80대는 소화 기능이 예민해지니 저녁 6시 이후에는 소량의 죽이나 따뜻한 수프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큰돈이 오가는 영역에서 이번 달 원숭이띠가 가져야 할 태도는 관찰과 기록입니다. 시세표를 처음 볼 때는 숫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매일 한 줄씩 메모장에 적다 보면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더라도 아침 장이 활기를 띨 때와 오후 장이 가라앉는 때가 시간표처럼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면 말린 천에 물이 스며들듯 돈이 천천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방위 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방향은 남동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연 뒤 남동쪽을 향해 큰 심호흡을 3번 하며 감사 인사를 마음속으로 외워보세요. 나무 싹이 틀 때 남동풍이 따뜻한 물기를 가져오는 것처럼 외부의 기운이 부드럽게 들어와 하루 종일 가슴을 환히 밝혀줍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면 남동 벽에 파란 그림 한 장만 걸어두어도 흐릿하던 집중력이 또렷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사업자라면 남동쪽 출입구 근처에 새 화분을 두고 흙이 촉촉한지 매일 확인해 보십시오. 흙이 말라 있다면
금전 기운이 메마른 징존이 즉시 물을 주어 순환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만으로도 공간이 호흡을 시작하여 손님이 자연스레 발길을 옮긴다는 후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도 중요합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가볍게 잡고 호흡을 4번 들이쉬고 6번 내쉬는 88호흡을 실시해 보세요. 이 간단한 호흡법은 금기운이 지나치게 날카로워질 때 생기는 긴장을 풀어주어 깊은 숙면을 돕습니다. 이번 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초여름 해질녘에 불어오는 바람 같은 시간입니다. 기온은 높지만 햇볕이 잦아들며 서늘함이 깃드는 그 순간처럼 뜨거움과 시원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균형을 잘 활용하면 금전건가, 인간관계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관찰과 기록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문이 열리는 달이니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운세 팁을 짧게 정리합니다. 첫째, 계획의 힘을 믿고 글로 써라. 둘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혈액을 돌려라. 셋째, 연두와 블루로 심신을 밝게 꾸며라. 넷째, 4와 8을 피하고 5, 9, 14에 집중하라. 다섯째, 꿈과 징조를 가볍게 넘기지 마라. 여섯째,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려 기운의 통로를 열어라. 일곱째, 즐겁게 베팅하되 소중한 생활비는 지켜라입니다. 이렇게 이번 달 원숭이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금전 건강 행운 징조 그리고 길한 날짜와 숫자 팁을 잘 활용하셔서 싱그러운 초여름 기운과 함께 재물과 행복을 모두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영상 아래 댓글에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달 운세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저는 늘 마음을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6월 보내세요.